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체육 김동현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제 문제를 오늘에서야 이제 제대로 풀어보고 정확한 답을 이제 작성을 해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량진에 왔습니다. 좀 더 빨리 정확한 답과 좀 해설을 올려드리지 못한 점, 선생님들께 이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촬영하기에 앞서서 조금 높아시면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이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좀 내가 멘탈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이제 지금 당장 이제 꺼주시고 보시지 않는 거를 저는 이제 더 추천드립니다. 2차 준비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이 어차피 화살은 활 시위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걸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초수이시거나 혹은 내년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한테만 이 강의를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제 답을 이제 난이도를 포함한 이제 새로 다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꼼꼼히 풀어보고 이제 답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제시한 내용을 제 카페에 PDF 파일로 올려두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부터 왜 그러면은 이 답이 되는지 천천히 같이 풀면서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올해 시험이 왜 이렇게 출제되었고 또 내년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제죠. 올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출제될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은 준비를 했었고 또 많이 암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2015도 봐야 될 것 같고 2022도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교육과정 공부하는데 부담이 굉장히 많으셨을 건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교육과정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2015와 2022에 크게 변화되는 어떤 굵직한 내용부터 2015의 과거 교육과정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2022의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을 묻는 것이 더 이제 맞다. 왜냐하면 이제 바뀐 교육과정이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 지난 교육과정을 암기하고 있는 것이 교사에게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장의 교사의 마음으로 봤을 때 2022를 공부하는 것이 또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 또 출제자 입장에서는 출제자는 또 출제하는 그 출제자의 입장도 있지만 또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 이제 또 현장의 후배로서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나간 교육과정보다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물어보자 이런 취지로 2022 교육과정이 올해 이제 전부 출제가 된 것 같고요.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되는 시기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한 지식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요 부분을 언급해 드렸고 또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요 생태형 스포츠라고 하는 요 스포츠 영역에서 운동 스포츠 표현이 중에 스포츠 영역에서의 이제 소영역 그 부분을 이제 아는지 그래서 이제 생태라는 이제 요 키워드 생태형, 생태 통합 중심 사조 생태 우리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생태라는 요 키워드가 많이 강조될 것이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즘 시대하고도 이제 이 환경, 생태 이런 이제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당뇨병과 관련된 문제를 트레이닝의 원리하고 이제 같이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임용을 준비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는 특이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이런 걸 쓰는 건데 요거는 임용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좀 평이한 내용의 이제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요 기억을 쓰는 것이 조금 생소했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혈당지수, GI, 글리세믹 인덱스라는 용어가 운동 처방이나 헬스 트레이너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든가
또 건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관심 많으신 집에 뭐 당뇨 환자가 한 분 계신다든지 뭐 그랬으면은 요 용어를 좀 쉽게 쓰셨을 수 있는 내용인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임용에서는 한 번도 이제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했을 수는 있다. 그래서 많이 틀리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서 역학 문제. 올해 역학 문제는 계산 문제가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역학이 제가 몇 년 전에 강의에서 이제 역학이 너무 계산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비로소 계산 문제가 이제 한 문제도 나오지 않고 이제 그냥 이제 공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풀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요 방향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맞다고 봐요. 체육 선생님이 계산을 잘하는 게 체육 선생님의 중요한 이제 어떤 덕목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GPS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동한 뭐를 측정하면은 속력을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 뭐 워낙 쉬운 문제긴 하지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이 기본적인 이 공식을 문제 지면에다가 써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거리라고 이제 스칼라이기 때문에 거리라고 써야 되겠죠. 변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뭐 항공우주 어떤 이런 공학적인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출제자의 어떤 그 의도와 성향을 잘 반영한 그런 내용이라 보고, 또 이런 이제 요즘 대표팀 축구 선수들이 많이 착용하고 하는 이제 이런 장비,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이런 게 이제 요즘은 이제 사커비라는 회사에서 이제 좀 만들어서 염가에 좀 이렇게 지금은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체육 선생님들한테 또 시사하는 바도 있다고 보여지는 아주 좋은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틀리셨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가속도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가속도 패턴의 어떤 형태를 이제 구해봐라.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는가? 이거를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속도와 가속도의 이제 이 관계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굉장히 혼동이 쉬운, 뭐 공부를 많이 한 뭐 역학 전공 교수님이라고 해도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은 이렇게 혼동이 잘 생기기 쉬운 아주 이제 그런 내용이라서 실수를 하기 쉬운 그런 이제 문제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은 가속도는 공식이 뭐가 있냐는 거죠. 질량분의 F라고 하는 이 A는 M분의 F라고 하는 이 공식도 있고, 또 가속도는 속도의 이제 델타 벨로시티 시간분의 델타 T분의 델타 V 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의 변화량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나 생기느냐.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가장 큰 곳이 이제 곧 가속도가 큰 곳이 되는 거고, 속도의 변화가 다시 말해서 0이 되는 곳은 또 이제 속도는 있지만 속도의 변화가 없는 곳이 곧 이제 가속도는 0이 되는 뭐 그런 구간이라고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또 이 가속도는 힘의 질량은 이제 스칼라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벡터를 결정짓는 것은 곧 힘이다. 여기에 이걸 이제 공식을 적어 놓은 상태에서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이제 풀어 들어갔었으면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걷는 이 주기에서 팔을 흔드는 이제 방향을 보면은 이제 한 발이 이렇게 일보가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나갈 때 이제 한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오른발 왼발이 이제 두 개가 다 합쳐져서 오른발이 나갈 때를 스텝,
왼발까지 나갔을 때를 이제 우리는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일보, 즉 이보 보행이라는 얘기는 한 스트라이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이보 스텝 동안에 팔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뒤로 돌아오는 이 형태. 그러니까 즉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자 운동하고도 비슷한 뭐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 즉 속도의 변화가 가장 큰 곳이 어디고 속도의 변화가 가장 적은 곳이 어딘가를 이제 판단을 하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속도의 변화가 이제 가장 큰 곳이라고 하면은 팔이 처음 시작되는 곳부터 요 가운데 지점까지, 그러니까 이제 팔이 진자 운동의 중심의 위치까지. 왜냐하면 이제 이 팔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결국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중력의 영향, 그리고 뭐 물론 뭐 팔의 근력을 이용해서 이제 뭐 흔들 수도 있겠지만, 어깨 경관절을 축으로 해서 이제 팔을 앞뒤로 이렇게 흔든다고 봤을 때 중력의 영향과 근력이 약간 추가된 어떤 그런 힘이 가해진다고 봤을 때, 어쨌든 속도의 변화가 가장 큰 곳은 이제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또 앞에 돌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요 시점이 이제 속도의 변화가 가장 큰 곳일 거고, 가운데 지점은 속도는 가장 높은 곳, 속도는 가장 높은 곳이지만 가속도는 0이 되는 시점이 순간적으로 요 가운데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제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확인하면 요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3번에서 7번 사이에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도의 변화가 가장 큰 곳, 그리고 속도의 변화가 0인 곳, 그걸 찾아서 가속도가 0이고 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곧 요 지점이다. 요거를 이제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가속도가 힘의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이제 봤을 때, 요 F의 방향이 요쪽에서 요쪽으로 돌아올 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파란색 방향으로 올 때는 요까지는, 여기 절반까지는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의 방향이고,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속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또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다.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푸셨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내려올 때도 뒤로 돌아오면서, 팔이 뒤로 돌아오면서도 이제 속도가 증가하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힘이 이쪽으로 가해져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가속도 0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속도가 점점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속도가 줄어드는데, 이쪽 방향의 속도가 줄어드는데 가해지는 힘은 플러스 방향의 힘이 가해져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순서대로 어떤 그래프 곡선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여기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찾아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조금 고민을 골똘히 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점짜리였지만 뭐 틀렸어도 사실은 뭐 합격하는 데는 크게 뭐 그 당락을 좌우하고 뭐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각성 수행 관련 모형의 명칭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파이팅을 외치면서 시합하는 장면을 봤고 긴장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장면이 인상적이어서 자기도 그렇게 따라 했는데 자기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저마다의 고유한 이제 적정 각성 수준이 있는 거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기를 각성 수행 관련 모형의 명칭을 쓰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적정각성 수준 이론 혹은 뭐 역류 가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형의 명칭을 쓰라고 해서 조금 혼동스러웠을 수는 있지만 스포츠 심리학의 정석이라는 요즘 그 많이 보고 계시는 그 강론서 그 내용에도 이 모형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서 그 최적 수행 지역 뭐 이론 그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답으로 그 출제를 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심리학 그 원전들을 많이 이제 살펴보면 적정각성 수준 이론이 여기에 대한 답이 또 돼요. 그래서 이제 모형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출제자는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을 최적 수행 지역 모형 그거를 이제 출제하고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적정각성 수준 이론부터 원래 사람마다 혹은 기술 수준에 따라서 운동 능력 수준에 따라서 적정각성 수준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미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적정각성 수준 이론에서도 사실 운동 기능 수준이나 뭐 학습 수준이나 운동 능력 뭐 이런 뭐 운동 종목에 따라서 다 저마다의 각성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미 적정각성 수준 이론에서부터 이 내용은 이미 제시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재 책이나 문헌들을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은 이 적정각성 수준 이론하고 차이점이 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범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꼭지점, 어느 순간, 그런 한 순간이 아니라, 모먼트가 아니라 이 범위, 조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범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 운동 상황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 사안에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표준 편차 4라는 그 점수대 안에 최고의 수행을 보이더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정각성 수준 이론도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출제자의 의도는 최적 수행 지역 모형을 이제 출제를 한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수인의 이거는 이제 VMBR 기법이죠. 시각적 운동 행동 예행 연습 뭐 이렇게 해서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제가 많이 출제하면서 이 부분이 나올 만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수없이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이제 뭐 쉽게 맞출 수 있었던 이제 내용이긴 하죠. 요 두 문제 다 이제 스포츠 심리학 정석 부분에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둘 다 크게 이제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제 수직 스쿼트 점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제시해놨죠. 우리 운동역학에서 이제 가장 자주 출제됐던 이제 운동 상황이 이제 서전트 점프, 수직 점프 상황인데요. 이 수직 점프 상황이 이제 다른 변인들이 개입될 여지가 가장 적기 때문에 이제 운동역학에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된 운동 상황인데, 허리에 이제 손을 고정한 상태로 점프하는 거와 또 팔을 위로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점프하는 거와 팔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점프하는 거, 요 상황 중에서 이제 실제로 점프할 때 가장 유리한 게 어떤 거냐, 요거를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예비체육 선생님이셨다면 충분히 이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A, C 중에서 이륙 시점의 무게 중심이 지면에서 가장 높은 거, 그러니까 무게 중심 높이가 가장 높은 게 어떤 거냐, 이륙 시점. 이륙 시점, 이륙한다 할 때는 이제 뭐 사실 이륙 시점이 이지 시점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공중에 뭐 최고로 도약했을 때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끝이 뭐 그 지면에서 떨어지는 이지 시점, 요거를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이제 좀 깔끔한 문제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이륙이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륙 시점을
무게 중심이 짐에서 높은 거, 가장 높은 거부터 이제 차례대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이제 요 B 상황이 이제 팔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무게 중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요 자세가 이제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고, 점프를 하면서 팔을 아래로 이제 내리게 되는 요 상황이 이제 무게 중심이 제일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기억에 해당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물었죠. 그래서 팔의 회전은 몸통의 시계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놨죠. 팔의 움직임이 B에서 팔의 회전이 이렇게 팔을 이제 회전을 시킬 때 요 방향이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팔을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몸통의 이제 그 반작용 토크력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요게 이제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시계 방향의 반작용 토크가 이제 발생된다. 이제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까지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줄을 꺼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관성, 가속도 뭐 두 법칙 다 있는데, 뭐 가속도의 법칙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도 이제 제 카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관성의 법칙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더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칙이냐 이거를 이제 답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카운터 밸런스에 대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올해 카운터 밸런스가 출제될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카운터 밸런스라는 용어를 쓰게 하진 않지만 이 원리를 운동 상황에 이제 적용시켜서 묻는 문제들이 기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 운동 상황에서 몸을 이제 회전시키면 시계 방향 혹은 뭐 반시계 방향을 회전시킬 때 그 반대 방향에 이제 토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카운터 밸런스를 이룬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지면 발력과 요 주동근의 수축 속도. 이 팔을 위로 이제 들어 올리기 때문에 요 B 자세는 팔의 이제 회전력, 요 반시계 방향의 이 토크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더 강한 힘을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강하게 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팔을 들어 올리면서 이제 점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한 점프를 할 수 있고, 이 ABC 중에 어떤 게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세 가지 팔 동작 조건에서 최대한 높이 뛰도록 동일한 학생한테 최대한 높이 뛰도록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이 뛸 것으로 예상되는 자세는 이 B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는 이 C하고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B는 이 진면 발력도 가장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상식이죠. 가장 이제 높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진면 발력도 가장 크게 나타날 거고, 또 이 주동근, 대퇴사두와 비복근 뭐 이런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을 이용해서 비복근과 대퇴사두 그리고 대둔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동근으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 이런 근육들의 수축 속도도 이제 가장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큰 파워를, 이 서전트 점프는 파워를 측정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파워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 A, B, C 이 세 가지 자세 중에 B의 자세를 이용했을 때 가장 이제 큰 힘과 큰 속도와 큰 높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서전트 점프를 할 수 있도록, 혹은 뭐 높이뛰기도 똑같은 이제 원리죠. 높이뛰기도 할 때 이제 팔을 위로 이렇게 쳐 올리는 그런 이제 자세, 그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역학적 지식을 적용해서 풀어내는 좋은 문제였죠. 자, 앞으로도 이제 운동 역학 문제가 뭐 계산 문제가 뭐 또 내년에는 또 뭐 몇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역학을 공부하심에 있어서 역학적 이제 공식이나 지식들을 다양한 운동 상황에 접목시켜서 이해하고 분석해보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사실 필요했던 문제고요. 뭐 과거 몇 년 전에 뭐 휠체어 문제 같은 거 가지고 뭐 구신가속도 구하고 뭐 이런 건 사실 고등학생 뭐 수능 물리 좀 공부하는 고등학생이면 그냥 쉽게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운동역학에서 출제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역학적 지식들을 다양한 운동 상황에, 스포츠 상황에 체육교사가 적용시켜서 운동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지식들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와주는 것이 현장의 체육교사들의 능력을 키우고 또 학교에서 체육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6번째, 6번 문제를 보시면 시덴탑에 제시한 교사 학생 상호작용 기능 중 A에 해당하는 교수 기능을 쓰라고 했거든요. 사실 요 내용은 요 시덴탑의 체육 교수 이론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렇게 이제 막 뭐 엄청 이때까지 출제가 이제 뭐 됐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이것도 이제 조금 생소했을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수업했던 교재 안에 이제 뭐 다 있던 내용이라서 해독을 꼼꼼히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답을 잘 작성을 하셨겠지만 조금 뭐 이때까지는 나온 그 문제들에 비하면 조금 더 이제 지엽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뭐 일관성 있는 뭐 상호작용의 일관성, 사실 뭐 어떻게 쓰든 그거는 뭐 영어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뭐 답이 다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뭐 채점을 제가 이제 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면 답으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역 연습법과 니은 연습법의 이제 차이점을 서술해봐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역 연습법은 이제 여기를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예비교사가 실제 학생들, 중학생들을 소수의 중학생들을 데리고 시간이 이제 10분간 연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니은의 연습법은 예비교사 여러 명을 데리고 전원이죠. 10분간 연습한다 돼 있죠. 그래서 요 소집단 이제 단시간 교수하고 대집단 단시간 교수 요 이제 연습 방법의 차이가 뭐냐? 보통 이제 소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이제 내용과 관련된 것들, 수업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연습을 하고요. 배구를 패스, 토스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칠 건가, 축구의 패스, 뭐 드리블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걸 연습해 볼 때 이제 소수의 학생들을 데리고 하고, 대집단의 학생들을 데리고 할 때는 이제 줄 서고 면모둠으로 하고 뭐 용구를 어떻게 이제 배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할 때 이제 뭐 대집단 단시간 교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내용과 운영 뭐 이런 키워드가 이제 딱 들어가면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내용을 교수학습 방향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 리얼에 해당하는 내용도 평가의 방향인데, 요 두 내용 다 사실 뭐 기존에 이제 기출에서 출제됐던 그런 2022 교육과정 문제에서는 뭐 처음 나왔지만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물어봤던 내용이고, 또 저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다 다뤄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교육과정은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로도 그 올해 이제 뭐 출제로 이제 출제하러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이 되고 개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출제하러 이제 많이 들어가셨던 이제 교과서 그 출제하러 들어가셨던 분들이 교과서 같은 뭐 개정 작업들, 뭐 새로 뭐 나올 교과서 그 개정 작업들을 많이 이제 해야 되는 굉장히 지금 바쁜 시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아마 출제위원을 모집하기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평소보다는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뭔가 좀 문제의 색깔, 어떤 문제의 형태,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모로 좀 평소와는 달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해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를 엘리아스의 주장에 근거해서 써라. 예, 이것도 이제 문명화라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작년부터 이거는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문명화 이거는 뭐 못 쓰신 분은 이제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어려운 용어도 아니고 폭력성에 완화된다는 거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업화를 설명하면서 브롬이 제시한 용어에 근거해서 쓰라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해서 신체로부터의 소외, 뭐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뭐 그런 이제 소외 개념, 네 가지 소외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이제 브롬이라는 학자가 마르크스의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체육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이론의 저작자는 이제 마르크스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스포츠에다가 적용시킨 이제 학자가 이제 브롬이다. 그래서 사실 뭐 브롬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이다라고 사실 보는 게 더 맞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브롬이라고 출제를 했지만 답은 마르크스와 달라지진 않는다. 신체로부터의 소외. 예,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대를 무료로 비용 저렴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시청 권리, 뭐 보편적 접근권, 보편적 시청권, 뭐 보편적 접근권,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신 분들은 이제 맞다라고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 중에 이제 옳지 않은 거, 리그의 경기 수준 평준화, 최저연봉제, 구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여기서 이제 틀린 게 뭐냐 이걸 이제 찾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연봉제가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 수준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저연봉제는 선수들의 이제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서술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채점은 그 뒤에 이제 뭐 어떻게 썼는지 보다는 요 A라는 기호를 쓰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맞다고 채점이 될 것 같아요. 채점의 용이성을 생각한다면. 자, 그 다음에 학교 체육의 발달에 대한 이제 이 대화 내용 안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사고의 명칭을 가에 근거해서 쓰라라고 했죠. 자, 어떠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거냐? 이 서전트, 앤더슨, 뭐 이런 이제 체육의 어떤 측정, 뭐 서전트 점프를 만드신 분이 서전트 박사니까 이 서전트 박사가 원래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의학을 전공하신 의사죠.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에 근거해가지고 쓰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억만 보면은 생물학적 사고인가, 예방의학적 사고인가, 뭐 과학적 사고인가, 막 다양한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요 밑에 보면 진화론과 관련돼 가지고, 진화론과 관련돼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노력을 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많이 언급해드렸던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관련시켜서 사고를 쓰라라고 얘기하면, 찰스 다윈은 생물학자거든요. 곤충을 표집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함선을 타고 다니면서 지표 생물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사고가 출제자가 의도했던 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연에 해당하는 명칭, 애슬레티시즘은 정치적, 종교적 목적 외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뭐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놨죠. 그래서 이연에 해당하는 명칭은 뭐 신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신사도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뭐 도덕적인 측면에서라고 이제 해놔서 신사도인가 신사라고 써도 뭐 말이 뭐 문맥상 이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 신사도 뭐 둘 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틀릴 것 같진 않아요. 문맥상 뭐 가로넣기 시험에 그런 게 이제
어떤 뭐 맹점이고 한계점이긴 하죠. 그리고 A에서 C를 시대순, 과거에서 현재로 배열해서 이제 쓰라라고 문제가 나왔죠.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웠을 수 있는 이유가 같은 근현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요 세 가지가 다 이제 뭐 20세기 뭐 전후해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다 몰려 있어서 조금 어렵게 다가왔을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애슬레티시즘 같은 경우가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영국이 영향을 미국으로 줘가지고 영국은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포츠의 문화를 또 꽃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영국은 애슬레티시즘은 영국에서 시작됐다. 이게 먼저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육진흥협회를 창립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보주의 사상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 체육진흥협회가 만들어져서 신체의 교육이라는 측면에 이제 체육이 활성화되었고, 이 진보주의가 나온 거는 조금 더 뒤거든요. 그래서 진보주의가 나와서 신체를 통한 교육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었다고 하면 BAC라고 쓰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새로운 개념 변화, 과거의 개념과 새로운 개념, 신체의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쓰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쓰다가 보면 BAC라는 것도 충분히 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저 정도 문제는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고 하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시면 스포츠 교육학 문제죠.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매칠러의 주장에 근거해서 두 가지 참여 형태를 물어봤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협동학습 모형이 이제 출제될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제 협동학습 모형 문제를 이제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도 다뤄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협동학습 모형의 주도성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느냐.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의 형태가 두 가지인데, 항상 두 가지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봐놔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의 형태는 상호작용적인,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뭐 필요한 것들을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학생 주도로 해서 팀이 한번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무조건 학생 주도로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 주도로 되는 부분, 상호작용적으로 되는 부분, 그리고 교사 주도로 되는 부분은 사실 팀이 선정되기 전에 협동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 개괄적인 설명하는 부분 이외에는 대부분 다 상호작용 이후로, 그러니까 학생 주도 쪽으로 이제 팀이 형성되고 나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고, AD 중에 옳지 않은 것 한 가지 찾는 거, 뭐 이것도 뭐 참여, 협력, 경쟁, 독립, 이거는 스포츠 교육 모형하고 똑같기 때문에, 협동학습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은 똑같이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알크만 가그라샤의 요 학습 선호도 똑같다라고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또 출제도 됐던 내용,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독립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니은에 해당하는 교수 스타일 명칭, 교사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질문을 하면 답을 찾아갔던 수업. 이게 무슨 수업이냐? 지속적인 질문을 하면은 유도 발견인데, 지금 이 대화문 형태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유도 발견 스타일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제 출제자가 지속적 질문하는 게 아니라라고 단서를 주면서 오늘 수업은 무슨 스타일을 변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련 발견형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교사의 단일 질문에 따라서 한 가지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한 가지 정답을 찾아내는 것은 수련 발견밖에, 요 내용 안에서는 수련 발견밖에 답이 안 되는 거죠. 답이 여러 개가 돼버리면 이제 그 다음 확산 발견으로 하게 되니까요. 크게 뭐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수련 발견형 스타일이 맞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이 강의에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방과 후 플로깅 프로그램 계약하고 있다. 예, 이런 문제 좋습니다. 예, 항상 보면 스포츠 심리학에 출제하신 교수님들은 이게 좀 내용의 시험 문제의 어떤 타당성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로깅 내용을 이렇게 다뤘다는 거 굉장히 좀 시사적인 부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 가에 해당하는 프로차스카와 디클레멘테의 변화 단계 이론,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옛날에 많이 나왔다가 계속 쭉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프로차스카와 디클레멘테의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에 해당하는 기억리언에 해당하는 정서 용어를 변인을 이용해서 B를 밑줄 친 A와 비교해서 쓰라. 작성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죠.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작년 문제 같으면 한 번 읽을 걸 두 번, 세 번 읽어야 되고, 이래서 아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마음은 조급해지고 막 실수가 더 많이 유발되고 막 이랬던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에케카키스와 페트레첼로,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지엽적이지만 반환해야 된다 해서 작년 모고에서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출제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한 번도 이제 출제된 적이 없어서 많이 좀 생소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제 교재에도 이제 있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이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유심히 보진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자, 이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니은에 해당하는 요 용어만 사실 알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 이제 고활성, 저활성은 이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사실 유인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쾌, 육쾌, 불쾌에서 육쾌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된다라고 이제 돼 있어서 유인가가 낮다, 유인가가 높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이제 쓰신 분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절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조금 억울하다 싶으면 이제 이재기를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재기 기간이 굉장히 사실 짧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항상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여튼 또 평가원의 또 고충을 생각하면 또 10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변인들을 설명하는 내용은 요 표를 한번 이렇게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쉽게 이제 또 풀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효능감 원천, 반두라의 이론에 근거해서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정서적 각성 상태, 그 내용 기출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리경험 쓰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체육 측정 평가. 제가 가장 또 자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기억에 해당하는 값을 써라. 이런 거는 결정계수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이거는 쉬운 문제죠. 그래서 여기 R이 나와 있기 때문에 R 제곱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거 제곱하면 되는 거고, 니은에 해당하는 공통으로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 추정의 표준 오차. 요것도 이제 제가 많이 출제했던 내용이죠. 모의고사에서 작년부터 많이 출제했었고, 또 이제 올해는 사실 출제 일부러 제가 안 하면서 올해는 이거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 회귀 방정식 해서 요 추정의 표준 오차 구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요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려웠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들이 사실 좀 시험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선생님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그런 시험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90분 신체 활동 참여 시에 에너지 소비량 추정값을 써라. 예, 이것도 회귀 방정식을 수립해서 회귀 개수가 얼마고 회귀 상수가 얼마인지 요 다 나와 있죠. 회귀 상수랑 비표준 회귀 개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가지고 회귀 방정식을 수립해서 지금 90분의 신체 활동 참여 시에 소비량 추정값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90분만 시간의 x의 값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520kcal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제 요 추정의 표준 오차가 니은의 여기가 추정의 표준 오차이기 때문에 추정의 표준 오차가 4라고 이제 제시되어 있고 또 요 범위가 그 4에 해당하는 범위다.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 해당하는 범위다. 그래서 요게 예측의 어떤 정확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요 회기선, 요게 이제 정확한 예측선인데 요런 것들이 그만큼 오차라는 거죠. 요즘 이제 AI 뭐 그런 것들이 예측을 하는데 간혹 이제 실수를 할 때도 있거든요. 유튜브가 이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지만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영상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끝에 있는 부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만큼이 이제 추정, 그러니까 즉 예측의 오차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 뭐 초수인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처음 접하시면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질 수 있는데 책 뭐 회독 한 10회독 이상만 하시면 아무런 그런 이제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쉬운 내용입니다. 자, 12번 문제. 횡격막 수축하면 흉광은 어떻게 되느냐? 횡격막 수축하면은 흉광 수직 크기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횡격막이 우리 이제 배 아래에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수축을 해서 이 공간에 배에 숨을 이렇게 크게 들이마시게 될 때 이제 수축을 해서 이제 공간을 넓혀서 이제 그 주사기처럼 이렇게 쭉 당기면 이제 공기가 빨려 들어오게 이제 체감 공간을 이제 넓혀서 이제 저압 상태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아는지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폐 용적과 폐 용량에 대해서 요거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이다. 제가 이제 콕 집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선생님들이 푸실 때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조직을 통해서 가스 확산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묻기 전에 요 위에 A, B, C, D 중에서 능동적 수축이 발생하는 구간 기호를 써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장 능동적 호기를 하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이제 폐활량을 묻는 거거든요. 제가 폐활량이 시험에 나올 것이다라고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흡기 애병적하고 일회업량하고 호기 애병적하고 이걸 합친 거 요게 이제 능동적 최대 수위적 환기를 할 수 있는 이 부분 요 D 구간 요거를 기호를 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사실 이게 폐활량이라고 이제 답을 쓰는 거는 제가 이제 작년 모고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법칙의 명칭을 쓰고 법칙 근거에서 산소 사용량이 커지는 거 그게 이제 U를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피크의 법칙이기 때문에 피크의 법칙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피크의 확산 법칙 뭐 다양하게 이제 쓰셨겠지만 요 피크라는 단어가 영어로든 뭐 한글이든 피크 뭐 요거는 어떻게 쓰시든지 뭐 답으로 다 인정이 될 것 같고요. 확산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근육에서 운동 시에 이제 이 산소 사용량이 커져서 호흡막 조직에서 산소 확산량이 증가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요 지문에 보면은 조직의 면적, 조직 두께, 가스 확산 상수 두 면 사이의 분압 차이 쭉 다 설명을 해놨죠. 여기서 그냥 상식적으로 이 가스 분압 차이 때문이다라는 거, 요걸 여기서 이제 찾아서 갖다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센스 있게 이제 요거를 물었구나. 근육에서 산소 사용량 커지게 되면 근육에는 산소
이제 분압이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산화탄소 부담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가스 분압 차이에서 이제 확산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A형 문제 풀어봤고요. 네, A형 문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풀어봤을 때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풀어봤을 때는 이제 저와 이제 강의를 같이 함께 하신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수준을 생각해서 이 정도면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느껴졌을지를 생각해 보면 이 작성 방법 자체가 많이 까다로웠다. 그리고 길었다. 지문이 길었다. 작성 방법의 지문이 길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어떤 명확성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뭔가 좀 모호한 측면이 더 강해졌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답으로 써놓고도 이걸 묻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이제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었고 또 모든 문제들이 지문을 더 오랫동안 분석하고 더 오래 해석하는데 오래 걸리게끔 작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그렇게 이제 내셨기 때문에 좀 푸는데 시간이 자료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좀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교시 B형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이제 매출러의 체육 수업 모형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가에 해당하는 모형의 학습 영역 중에 1순위.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체육 수업 모형 중에 이제 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수업 진도는 학생이 결정한다. 가능한 빨리 필요한 만큼 천천히라는 요 내용을 보면서 이제 개별화 지도 모형이라는 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개별화 지도 모형에서 1순위의 학습 목표 영역이 무엇인가? 심동적 영역이죠. 그렇게 이제 판단이 바로 되는 내용이고 난이도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기억에 알맞은 교사 전문성의 하위 영역을 써라라고 있고 요 나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 TPSR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에서 이제 교사 전문성의 하위 영역을 써라라고 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뭐 이 내용을 굳이 출제를 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이거 외에도 사실 TPSR 모형에서 실용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조금 중요도 측면에서는 타당도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답을 환경 요인 요걸 뭐 환경적인 부분 뭐 이거를 쓰게 하는 게 뭐 문제 답에 대한 추측도도 굉장히 사실 높고요 타당도는 굉장히 좀 낮은 뭐 그런 이제 내용을 출제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를 보시면 체육 발전에 대해서 스포츠 기억에 해당하는 스포츠 윤리 이론을 쓰라고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만 여기 위에 지문을 보시면은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체육 육성 정책,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박정희 정권 때 이 교기 육성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다. 이런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이 교기 육성 제도 사실 요거를 원래 출제자가 답으로 쓰게끔 출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이 윤리 이론을 여기다가 뭐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 교육 육성 제도랑 최저 학력 제도는 제가 세트로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교육 육성 제도 최저 학력제 요 안에 이제 생뚱맞게 좀 스포츠 윤리 이론이 이제 끼어 들어왔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 이론 중에 요 부분이 이제 어떤 이론이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결과론적 윤리 체계라고 하는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결과만 좋으면은 이제 좋은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 이 선수이기 전에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요 지문 두 줄까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학생이 독성 판단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덕론적 윤리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을 위해 학업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라는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부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게 더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일에 매진하게 되는 거 의무주의에 입각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스포츠 윤리 이론을 써라. 이 문제가 사실은 문제 2점짜리로 이렇게 낼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오답률이 높아지고 문제가 사실 타당성을 조금 작성 방법에서 타당성을 조금 벗어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한 스포츠 윤리 이론을 쓰라라고 하기보다는 기억의 입장을 지지하는, 기억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이런 좀 설명을 좀 더 추가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최저학력 제도, 요거를 이제 제도와 두 가지 제도를 제가 쓰라고 이제 모고에서 이제 많이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방향을 약간 이제 틀어놨다라는 설명이 듭니다. 병관에서. 자, 모스톤과 이제 애슈워스의 교수 스타일. 여기서 포괄형 스타일이 이제 출제가 됐고요. 이 포괄형 스타일에서 제일 먼저 물었던 문제가 A, B, C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거 한 가지 찾아서 기호를 쓰고 고쳐서 써라. 올해 이런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A, B, C 중에 어떤 게 틀렸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할 때도 교사는 다양한 난이도를 준비한다. 맞죠? 그리고 학습자는 높이뛰기 난이도를 스스로 결정한다. 맞죠? 근데 이제 결정한 난이도에 대해서 교사에게 점검을 받는다. 이 부분은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교사가 난이도를 준비해주면 학생은 스스로 그 난이도를 자신에 맞는 난이도를 선택해서 그냥 참가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교사는 거기 가서 피드백을,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줄 수는 있지만 난이도에 대해서 선생님 여기서 제가 해도 될까요? 이런 걸 이제 묻고 따지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요 C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도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학습자는 과제 활동지에 기초해서 자신의 과제 수행을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스타일 책을 잘 살펴보시면 연습형 스타일까지는 과제 활동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상호학습형 스타일부터 이제 그 이후 스타일로 이제 작업형, 포괄형 스타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과제 활동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기준용지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더 많이 쓰고 또 그 표현이 이제 학습 용지로서 이제 기준 용지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과제 활동지는 사실 기준 용지하고 차이점은 과제 활동지는 그냥 일상적인 그 연습의 방법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죠. 어떻게 연습해야 되고 동작의 어떤 자세나 어떻게 해야 되고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면 기준 용지는 이 정도는 해야지 된다. 이 정도 수준을 해야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중거지향 평가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그런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기준 용지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제 활동지를 기준 용지라고만 써놨으면은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걸 이제 과제 활동지라고 쓰는 바람에 이제 B도 답이 될 수 있지만 C도 틀렸지 않나라고 이제 주장을 했을 때 요거를 반박할 근거가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요건 모사 창조. 스타일에서 발견 역치를 중심으로 모사와 창조. 이거는 이제 키워드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기출에서 워낙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D, E, F 중에서 나에 해당하는 교수 스타일 명칭을 먼저 쓰라고 했는데 교사가 그 과정 내에서 교과 내용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학습자 수준 고려해서 학습 주제를 결정한다. 학습자 스스로 선택한 농구 학습 프로그램 주도적으로 계획한다. 이런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교수 스타일의 명칭을 쓰라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설명에서 틀린 설명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이게 무슨 스타일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사가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 내용을 선정한다. 그 이후에 이제 학습자가
뭐 주제를 스스로 선택한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뭐 이런 설명이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요 F의 설명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 설계형 스타일이구나라는 이제 판단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틀린 지문 또 E에 해당하는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 주제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기 설계형에서는 공통 교과 내용만 교사가 정해주고 나면 축구를 할 건지 농구를 할 건지 배구를 할 건지 공통 교과 내용만 이제 정해주고 나면 그 안에 세부 학습 주제는 누가 선택한다? 학생이 선택해서 어떤 스타일의 연습을 할 건지까지도 학생이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설계형이라고 쓰고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고 하면은 교사가 학습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 주제 결정한다라는 이 부분 요거를 이제 요거만 이제 쓰시면 맞다고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고쳐서 서술해라라는 것도 뭐 잘 쓰면 좋겠지만 저거는 이제 채점을 할 때 워낙 다양한 설명들 서술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점의 용이성을 생각하면 E를 쓰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맞다라고 이렇게 좀 채점을 쉽게 이렇게 채점위원들이 쉽게 해버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의 문제로 넘어가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요 태양의 적외선에 노출되는 거, 요것도 이제 제가 모고에서 다루면서 이제 복사, 전도, 대류, 증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엄청 제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기본 강의를 안 듣고 모의고사만 오신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강조해서 쉽게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직접 표부에 닿지 않고 열을 전달하는 거, 복사에 의한 이제 열 전달 방법이죠. 태양은 이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열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제 복사라고 쓰시면 되겠고, 가에 해당하는 체지방과 제지방의 밑줄 친 이연의 차이를 비교해서 쓰라. 가에 해당하는 이 BIA, 요게 이제 제목을 쓰게끔 몇 년 전에 출제가 됐고, 이번에는 BIA가 어떤 원리로 측정이 되는 건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제 체지방에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체지방에는 수분 함량이 적고 근육에는 수분이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수분은 전류가 잘 흐르고 지방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임피던스를 계산해내는 그 원리로 인바디라는 회사가 체성분 분석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우리나라 회사죠. 이 BIA에 대해서 출제를 했다. 원리를 묻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제지방의 수분 함량이 더 높다. 뭐 체지방이 제지방보다 수분 함량이 적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 이제 단답식으로 이게 쓰는 문제들이 많았고, 이렇게 이제 답을 쓰게끔 하면은 평가원에서 이제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이제 채점하면서 굉장히 고역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앞뒤가 이제 문장이 서로 어떤 게 더 높고 낮다라고 이제 어떤 걸 체지방을 먼저 쓰고 제지방을 또 나중에 쓰면서 높다 낮다 이 서술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읽고 전부 의미를 해석해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점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올해 아마 채점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옳지 않은 내용을 제시한 2명의 학생을 찾아서 이름을 써라. 자, 철수 A 지점에서 대동맥 판막이 열린다. A 지점. 지금 이게 이제 심전도 EKG, 일렉트릭 카디오그램을 이제 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A는 요거 C부터 D까지. 요게 이제 운동을 이제 할 때 심전도와 요 대동맥 앞, 심실 앞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압력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해 놓은 건데, 요 PQRS T파 요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심장의 수축이 일어나는가, 이완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A 지점에서 대동맥 판막이 열린다. 열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심실이 이렇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대동맥 판막을 열려줘야 피가 박출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B 구간은 심실에서 이완기에 해당한다. B 구간은 요 구간은 압력이 이만큼 높아졌는데 심실에서 이완기가 될 수가 없죠. 수축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파로 불리며 C는 심전도에서 P파로 불린다. C가 어디냐요? 요거는 P파로 불리고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심방의 탈분극을 얘기하는 거고 심실의 탈분극은 요 QRS파죠. 그 다음에 이제 D는 심전도에서 T파로 불리고 심실의 재분극을 나타낸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심전도도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뭐 요것도 기출을 이제 꼼꼼히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조금 어렵게 다가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출의 범주 안에 있는 내용이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기억에 해당하는 근대 스포츠의 특징, 구투만의 분류에 근거해서 쓰라라고 했죠. 요걸 읽어보시면 세속화 평등화 중에 세속화 평등화 전문화, 뭐 합리화, 뭐 관료화, 수량화, 기록 추구 뭐 이런 것 중에 평등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니은의 이유 쓰는 거, 요 문제가 조금 지엽적이었다라는 많이 지엽적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런던 올림픽은 성평등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 이유를 종목과 관련해서 서술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런던 올림픽에서 최초로 도입된 종목이 뭐냐, 그 종목 때문에 굉장히 성평등적인 올림픽이었다라고 평가받는다. 그 최초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도입된 올림픽 종목이 뭐야? 굉장히 사실은 역사적인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을 묻지 않았나. 뭐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뭐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위에 지문에다가 역시 복싱이라는 거 요거를 지문에다가 넣어놨다. 사실 저도 2012년도에 복싱이 최초로 런던 올림픽에서 도입됐는지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틀리라고 낸 문제고 또 지문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골라서 그냥 이렇게 갖다 썼으면은 또 맞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추측도 또 좀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가에 해당하는 스포츠 참가 유형을 개념의 내용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 근거해서 행동 인지 정의 요거 뭐 기출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두 번 이상 기출이 됐죠. 그래서 뭐 행동적 참가라는 거 쉽게 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체육대회가 의미하는 것을 디귿겜에 제시한 용어. 이게 이제 집합표상이라는 용어인데 제 교재에 이제 구조기능주의 그 제목 앞에 이제 그 박스 안에 이제 그 회독하시다 보면 나오는 용어인데 뭐 이 용어도 일반 교육학이나 뭐 이런 데서 회독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은 충분히 많이 접했을 것 같은 그런 용어긴 해요. 하지만 기출에서 한 번도 이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스님들한테는 좀 어렵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래서 저 문제도 난이도는 높진 않았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높진 않았지만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제죠.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라고 했죠. 그래서 신체활동 세 가지 역량, 신체활동 역량을 갖춤으로써 실현된다. 이렇게 이제 역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제가 또 기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냈죠. 뭐 모든 강사님들이 많이 냈을 건데 이 역량이 총론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고 교육과정 문서 내용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요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거. 요 용어가 뭐냐? 요게 이제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문서 앞부분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 그 용어죠. 그래서 꼼꼼히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그 자료들을 이렇게 회독을 많이 하셨으면은 자기주도성이라는 그 키워드도
뭐 노력 테스트 자료에도 이제 이렇게 괄호해서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맞추셨을 것 같긴 한데 또 모르겠습니다. 예. 교육과정이 회독을 뭐 30회독 이상 하셨다고 하면은 사실 교육과정이 많이 출제됐는데 다 맞추실 수 있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하여튼 뭐 개인차는 있으니까요. 니은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이 스포츠 클럽 활동 총 3년간 총 이수 시간, 이제 지금은 이제 이수 학점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수 시간, 이게 이제 2015에서는 이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2015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부분 개정에 의해서 이수 학점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뀐 거는 2015에서부터 이미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수 시간이라는 이제 요 표현이 조금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 2022 둘 다 사실은 이수 학점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3년간 총 이수 학점, 그래서 원래 34학점 에서 68학점 여기까지 이제 편성할 수 있는데 1년에 3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총 이제 리밋을 이제 136학점까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2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냥 34학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근데 이제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제 새롭게 또 그 가이드라인을 주셔가지고 원래대로 이제 68학점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또 사실 이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이게 나오긴 했지만 곧 다시 68학점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내년에 공부하실 선생님들한테는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과목 두 가지를 제시하고, 스포츠 과학, 스포츠 문화 이 두 가지 과목을 이제 별표가 되어 있는 그 두 가지 과목을 아는지를 물어본 거죠. 이것도 모고에서 많이 이제 다뤄드려서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다 맞춰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고 1학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대시되어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스포츠 문화하고 스포츠 과학이 2학점을 기본 학점으로 해서 1학점 한해서 감해서 편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총론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요거는 체육교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체육교사라고 하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출제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의 문제, 역학 문제죠. 문제에서 이제 묻는 것이 기억에 해당하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시스템의 필수 검사 항목 한 가지를 써라. 역학 문제인데 조금 이제 통합 문제라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측정 평가에서 사실 밥스 종목 묻거나 이런 거는 측정 평가에서 사실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자, 기억에 해당하는 종목은 이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뭐 앉아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이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서서 체정굴이라고 해서 서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유연성 측정 종목도 있었고요. 요즘은 대부분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체정굴, 좌정굴 이거는 이제 한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정굴, 좌정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혹은 그냥 윗몸 앞으로 굽히기 뭐 이거 다 저는 이제 답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이 체정굴 말고 선생님들이 이제 종합 유연성 검사라는 것도 이제 팝스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종합 유연성 검사 같은 경우도 답이 되지 않느냐, 그걸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 것 같던데, 종합 유연성 검사는 각 그 유연성 검사들을 따로 해가지고 유연성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지문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에서 밑줄 친 이연의 수축으로 발생하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움직임을 각각 순서대로 써라. 자, 요거는 햄스트링에
햄스트링이 이제 대퇴 이두를 말하는 거죠. 이 대퇴 이두 햄스트링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냐? 햄스트링이 다리를 이제 우리가 헬스장에서 레그 컬하는 운동, 그 무릎에 이제 굴곡을 일으키는 그 운동에도 쓰이게 되고 또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또 햄스트링이 또 쓰이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입장에서는 회복적 자세로 돌아오는 허벅지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고관절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회복적 자세,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는 이 신전의 자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관절 입장에서는 신전의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이 무릎 관절 입장에서는 굴곡의 동작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신전 굴곡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저는 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교사라고 하면 근육과 관절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 체육 전공자라고 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자세의 저항력 모멘트암을 A 자세와 비교해서 써라라고 해놨죠. 그래서 옛날 문제 같았으면 그냥 나에서 B 자세의 저항력 모멘트암을 A 자세와 비교해서 서술을 할 것 이렇게 그냥 딱 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진 게 이런 거죠. 작성 방법이 과거에 작년 같았으면 작년 그전 문제들 같았으면 B 자세의 저항력 모멘텀 자세 비교해서 서술할 것 이걸로 그냥 끝나고 보면은 어디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쓰고 또 다른 문제를 하나를 더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두 개를 물어봐야 될 거를 이렇게 물어볼 때 보통은 이제 뭐 이 작성 방법이 이제 동그라미 3개에서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 중에 이제 한 줄은 보통 뭐 키워드를 2개 쓰게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제 그래서 4점을 토탈 4점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여기서 지금 종목 키워드 1개,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2개, 여기서는 또 키워드 하나를 묻고 또 여기서 키워드 또 하나를 묻고 총 이제 5개 이상 이제 키워드를 쓰게끔 이제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작성하면서 좀 많이 좀 벅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모멘트암을 이 자세와 이 자세를 비교해서 쓰라고 하면 모멘트암이 어떤 게 더 이제 긴가를 이제 큰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B 자세가 모멘트암이 더 크다, 더 길다, 뭐 이렇게 이제 서술하면 되겠고요. 뭐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죠. 근데 이제 다의 그림 디귿에서 토크의 합, 가로 열고 알짜 토크, 뭐 이렇게 이제 뭐 알짜 힘이라는 게 이제 합력을 의미하는 용어니까 토크의 합을 서술할 것, 이렇게 이제 문제로 제시했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워낙 계산 문제에 많이 이제 좀 그동안의 문제에서 많이 이제 익숙해져 계시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토크의 합을 서술해라고? 그러면은 뭔가 토크 값을 제시했나? 이렇게 이제 막 숫자를 막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근데 찾아보니까 숫자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단서라고는 이제 양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라고만 이제 제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나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기서 양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놓고 지금 시계 방향으로 넘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시해 놓고 시계 방향으로 넘어지고 있어요. 이쪽은 양의 방향이고 이쪽은 음의 방향이다.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설마 이게 답이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이걸 답으로 쓰게 하겠어? 초등학생도 아는 걸.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쓱 핸드폰으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빠르게 쓱 보다 보니까 이거 저는 이제 핸드 스프링 상황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핸드 스프링 상황에서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서 아, 이 사람은 뭐 착지를 제대로 못했구나. 회전력이 약해서 착지를 못했구나. 그 이유는 다리가 벌어져서 이 다리와 이 다리가 서로 카운터 밸런스를 이루면서 이 토크의 알짜 힘이 0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시계 방향의 토크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실패했다. 뭐 그런 상황을 제시한 건 줄 알고. 근데 보니까 이제 똑같은 물구나무 서기 상황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쉽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설마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문제를 내겠어?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좀 답을 이상하게 많이 이제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마이너스 음이라는 이제 뭐 시계 방향, 마이너스 뭐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면 이제 뭐 다 맞다고, 그러니까 주는 문제죠. 한마디로 먹으라고 주는 문제죠. 그래서 올해 역학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지만, 체감 난이도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사실상 뜯어놓고 보면은 계산 문제도 하나도 없고,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뭐 그 A형에서의 3번 문제, 뭐 가속도 그래프 찾는 거, 뭐 그거는 조금 뭐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좀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제일 먼저 물었던 게 가의 사상가. 뭐 가의 사상가를 보면은 자연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자연주의, 루소, 그냥 바로 이제 거의 뭐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용어,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들 이렇게 쭉 다 살펴보시면은 감각이라는 용어가 이제 가장 적합한 용어다라는 게 딱 판단이 돼야 되겠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중에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사상가, 스콜라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하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의 이제 사상가, 중세의 사상가가 이제 체육이 암흑기이기 때문에 중세가 사실 뭐 체육 임용에서도 많이 출제되지 않았고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출제를 많이 안 했던 건데, 올해는 이제 뭐 변별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보다는 덜 중요한 걸 내겠다라고 이제 좀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제 출제를 했고, 그 신체관을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서술해라. 이 부분은 뭐 출제자가 딱 의도하고 낸 거는 이제 제 교재에도 밑줄이 이 부분에 금욕주의적인 사고의 탈피라고 해가지고 밑줄이 이제 딱 꺼져 있는데, 그 부분을 답으로 쓰게끔 의도하고 낸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뭐 중세는 뭐 너무 이제 신앙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운동, 신체는 사악한 것이라고 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심신 일원론, 이원론, 뭐 이교도 뭐 이런 용어들을 막 이렇게 많이 쓰시면서 서술을 했다고 해요. 뭘 써야 될지 몰라서. 그렇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답을 이렇게 잘 모를 때는 쭉 쓰다가 이제 그 안에 중세 사회는 금욕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금욕적 성향으로부터는 좀 이제 벗어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면서 이 금욕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금욕이라는 금욕적, 금욕 이런 키워드가 좀 들어가면서 서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이제 출제자의 답과 좀 일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운영 시간을 적게 사용한 교사부터 순서대로 써라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 칸을 일일이 이제 이렇게 세어봐야 판단이 되는 이제 그런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하지만 이제 물어봤던 건 출석 점검 시간이나 팀 조직 시간이나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 시간에 포함되고, 나머지 과제를 설명한다든지 운동에 참여한다든지 요런 시간들은 운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그런 시간이다. 이거를 아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운영 시간이 가장 큰 사람을 이제 개수를 세 가지고 출석 점검이랑 팀 조직이랑 이동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A, C, D에 사용할 시간이 가장 많은 교사 그냥 찾아서 이제 개수만 헤아리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서 나타난 학생의 행동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삭제 훈련 방안을 한 가지 서술해라.
그래서 삭제 훈련을 옛날 같으면 이제 답으로 쓰라 이렇게 이제 지문 내고 삭제 훈련 이거를 이제 많이 출제를 했었다면 올해는 지식, 이해, 적용, 적용 이상의 문제를 출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삭제 훈련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 상황에서 핸드폰 어디 갔죠? 이 상황에서 삭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써봐라. 적용해서 써봐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채점을 할 때 이제 키워드로 채점하기보다는 채점자가 읽어보고 적절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채점할 때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올해 아무튼 채점 가시는 선생님들, 제 후배들도 많이 있고 가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좀 고생 많이 하겠다. 올해는 연락 오면 그냥 안 간다고 막 이렇게 거절하는 분들도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마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채점하는데. 자, 그 다음에 수업 중에 한 학생을 지목해가지고 시범을 보여가지고 하는 요 쿤인의 예방적 수업 전략이 뭐냐? 상동, 유여, 집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고 계시는 것들 중에 이제 집단 경각을 이제 시키고 있는 거죠. 그걸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로젠샤인과 프로스트가 제시한 거, 이것도 옛날에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나온 적은 없지만 로젠샤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교수 모형의 이제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렇게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하고 했던 이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께서 주장한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명교수 과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명확한 가제 제시, 그거를 답으로 쓰게 했고요. 뭐 저런 내용들도 이제 올해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었고, 해마다 계속 많은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다 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적중이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들. 경기 중에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주변 환경에 집중한다. 이 문제도 외적인 주의, 답이 이제 외적인 주의, 혹은 주의를 분리시킨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평소 같았으면은 키워드를 이걸 답으로 쓰게끔 문제를 출제하지 안 나왔어요. 교수님들이 어떤 성향상.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출제하시던 분들이 다 이제 교과서 집필에 어떤 시간적 그런 이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집필 때문에 이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 출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출제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출제하지 않나, 급하게 이제 노량진과의 문제들을 또 필터링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추측도가 좀, 이것도 답을 쓸 때 외적인 주의, 이것도 좀 추측도는 좀 있는, 하지만 좀 또 답을 쓰게 할 때의 어떤 키워드의 어떤 타당성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조금 타당성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 이연에 해당하는 이론의 명칭, 이거는 이제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 이제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내용이고, 이제 요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걷다가 협응 구조가 불안정하게 되고, 근데 협응이 다시 이제 협응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이제 설명하는 현상의 명칭, 요거는 이제 상변이 현상, 비선형성의 원리랑 상변이 현상은 기출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상변이는 쉽게 쓰셨을 건데, 자유도를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해라. 이 부분은 이제 자유도 절반은 자유도 고정, 자유도 풀림 이걸 쓰신 것 같고요. 자유도가 자유도가 고정됐다가 자유도 풀리는 건요, 운동 학습 과정에서 초보자가 자유도가 고정이 돼서 자신의 몸에 팔과 다리, 허리, 관절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뻣뻣한 어떤 몸 상태, 그거를 이제 자유도 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운동 중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거나 무게가 높아지거나 그럴 때 이제 상변이가 일어나고 또 이제 다시 협응을 찾게 되는, 협응 상태를 다시 되찾게 되는 그 상황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협응 상태가 무너지면 자유도가 늘어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뭔가 제어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협응을 다시 되찾게 되면은 자유도는 다시 줄어들어서 평온한 상태를 이제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동 상태에서 상변이에서의 자유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도의 고정과 풀림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11번 문제. 자, 이 리프팅 검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가에 해당하는 신뢰도 추정 방법의 명칭을 써라. 반복검사 신뢰도에 대한 내용.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이때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이제 출제할 때가 됐다. 출제될 것이다. 해서 이제 제가 출제될 거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올해는 출제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하고 반복검사 신뢰도하고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저도 문제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 신뢰도 계수 0.90으로 나타나고 신뢰성 있는 검사로 판정됐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일부 학생의 리프팅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오차 개념을 쓰라고 이제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측정 오차의 유형, 요거는 이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무선적 오차 혹은 이제 비체계적 오차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축구 리프팅 검사의 평가 기준 설정해가지고 판단 경험적 방법 중에 하나인 무슨 방법을 적용했다 이래놓고, 판단 경험적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증거 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증거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경계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요것도 이제 2019년도의 기출 문제 그대로죠. 그래서 그 증거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을 숙달 집단과 비숙달 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는 일단 교사의 전문성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먼저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이 두 집단의 테스트를 이제 실시해서 점수를 이렇게 이제 측정해 보니까 정규 분포 비슷하게 두 집단이 이렇게 이제 나왔죠.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정규 분포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도 이제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분류 정화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거, 이것도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과거 기출이었기 때문에 이 겹쳐지는 구간 11점과 12점에 각각의 비숙달 집단과 숙달 집단의 이 완수자와 미수자를 이제 계산을 해서 두 집단 두 점수에 이제 어떤 점수가 더 분류정 확률이 높은가 이거를 계산해서 찾아서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82%가 이제 분류정 확률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뭐 다 기출, 요거는 뭐 다 기출 범주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었고, 요거는 기출은 아니었지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문항을 배치를 할 때 좀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이제 좀 후미에다가 이제 뒤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저 마지막 문제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나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제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기출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는, 푸는 방법 자체는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좀 배치가 되지 않았나 싶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A형, B형 마찬가지 다 나머지 문제들은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제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기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출이 아닌 내용의 어떤 출제 빈도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거의 뭐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면서 뭐 중간에 이제 시험을 푸시다가 이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분들도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실기 2차 준비를 많이 그냥 포기하시고 지레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외람된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실기나 2차 준비를 할 때 비용과 또 노력과 수고가 이제 많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되게 좀 외람된 말씀이고 또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또 촬영하러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이제 지금 올해 시험은 이제 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다들 어려웠다라고 느꼈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실제 문제를 이제 저도 문제를 인쇄를 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천천히 풀어보면은 저는 이제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사실 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은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실내 시험장 안에 실제 그 공기 감독관의 그런 어떤 조성하는 분위기 여러 가지 어떤 그 실제 시험장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은 굉장히 더 각성 수준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이런 이제 작성 방법도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길고 또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서로 관련도 없는 걸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고 이런 거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또 지엽적인 거 많이 나왔다는 그 부분 하나 이 두 가지가 믹스되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시험에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껴졌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시간이 부족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틀리실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었고 그래서 작정하고 시험의 어떤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지면은 내 점수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또 떨어지면 내 점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주변에서 나는 몇 점 나왔다, 또 나는 몇 점 나왔다, 이렇게 이제 들리는 얘기를 가지고 내 점수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네, 이런 걸 지레 겁먹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학이라는 변수가 또 하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 아직 까보지 않은, 아직 열리지 않은 하나의 어떤 이 변수가 이제 교육학 변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1차 커트라인으로 내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2차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2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또 1차 준비에서 이미 소진이 왔기 때문에 2차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시간이 더 지치고 힘들고 진짜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정도까지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잘 알거든요. 그래서 또 돈도 많이 투여가 될 거고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런 이제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비유하자면 헬스장 가서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통 오고 젖산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감내하고 참아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득근하기 위해서, 체력 더 좋아지고 몸매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똑같이 이 힘든 2차 준비하는 요 시간을 참고 견디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요 시간을 선생님들이 좀 더 교사다운 모습으로, 좀 더 유능한 교사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나는 그런 교사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2차 준비를 성실히 이제 해 나가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를 조금씩 빨리 이 강의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된 말씀 드려서 조금 마음이 좀 저도 이제 그렇긴 한데 하여튼 긴 시간 부족한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